밀양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촌스러, 아니, 전통적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예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옷은 또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셨어요? 우리는 편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어머님, 밀양에서 주신 대추차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셨죠? 우리 지영이는 항상 커피만 마시는데 그런 시골 차를 마셨다고? 입맛이 변했나 보네. 밀양에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있나요? 지방에서는 이런 와인을 접하기 어렵죠? 그래도 우리 사돈댁은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대기업에 취직시켰으니 대단하시네요. 시골에서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밀양에는 집값이 얼마나 하나요? 서울 강남에 비하면 아주 싼 편이겠죠?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꼬민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밀양에 사는 68세 강숙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밀양에서 검소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이 서울 강남에 예비 사돈을 만났을 때 상상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처음엔 시골 출신이라며 깔보는 눈빛과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꺼낸 한 장의 종이에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 집은 밀양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어요. 남편하고는 올해로 결혼 45주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저는 동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했어요. 우리 둘 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만큼은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전부예요.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학 졸업하고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지요. 아들이 도시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 재산은 없어요. 그저 밀양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은 얼마 안 되는 저축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빚 없이 깨끗하게 살았으니까요. 작년 겨울 민수가 전화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울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진지한 사이가 됐다고요. 그 아이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교사라니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가요?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집안의 현명한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난 추석에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밀양에 내려왔어요. 이름이 서지영이라고 했는데 첫 신상이 정말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인사, 그리고 말씨까지 고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성껏 도와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하면 자주 시댁에 내려오고 싶어요. 밀양이 정말 아름다운 곳 같아요. 라고 말할 때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가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우리 밀양의 자랑거리를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영남루도 가보고 밀양강변도 산책하고 우리 동네 유명한 할매 팥빙수도 사 먹였죠. 지영이는 뭐든지 맛있게 먹고 즐거워했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기꺼이 내 딸처럼 아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남편과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지영이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니까요. 지영이 부모님이 서울 강남에 산다고 해서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 딸을 그렇게 바르게 키우신 분들이니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니 좀 멀긴 했지만 우리 아들의 중요한 날이니까 기꺼이 가기로 했죠. 상견례 전날
저는 밀양에서 유명한 한과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준비했어요. 또 우리 지역에서 난 상주곶감과 밀양 특산품인 대추도 챙겼습니다. 비록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으니까요. 옷도 특별히 신경 썼어요.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는 사지 않을 정도로 비싼 정장 한 벌을 장만했죠. 남편도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엔 잘하지 않는 화장도 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예쁘게 손질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돈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우리는 여유 있게 출발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서울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리니까 혹시 모를 교통체증을 고려해서 일찍 출발하기로 한 거죠.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예비 사돈 어른들과 나눌 대화 주제도 미리 생각해보고 아들 며느리의 결혼식은 어떻게 치를지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말이라 고속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도 서두르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만 늦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죠.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되고 떨렸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예비 며느리 지영이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 같았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부모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영이를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호화로운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우아한 샹들리에와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식기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예비 사돈 내외를 보자마자 저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울까지 와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약속 시간에 못 맞춰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로가 많이 막혀서. 그런데 예비 사돈 어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지영이가 부모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쪽이 제 부모님이세요. 예비 사돈 내외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어요. 사돈 어른은 큰 기업의 임원이라고 했고 사돈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 사돈 어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아, 강남은 처음 오시죠? 길 찾기 힘드셨을 텐데. 그 말투에서 약간의 우월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긴장해서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밀양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촌스러. 아니, 전통적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예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예비 사돈 어머니는 제 정장을 슬쩍 보더니 옷은 또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셨어요? 우리는 편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예의를 갖추려고 정성껏 준비한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지영이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밀양에서 주신 대추차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반가워서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 동네에서 난 대추로 만든 건데 좋아해 주니 고맙네. 그런데 예비 사돈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지영이는 항상 커피만 마시는데 그런 시골 차를 마셨다고? 입맛이 변했나 보네. 그 말에 지영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눈빛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그 아이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첫 만남이니 어색한 것뿐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예비 사돈께서는 대화 중에 자꾸 밀양에는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있나요?
라든지 지방에서는 이런 와인을 접하기 어렵죠.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밀양에도 좋은 식당들이 많아요. 라고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며느리 지영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결혼하면 자주 밀양에 내려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밀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지만 예비 사돈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영아, 너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갑자기 무슨 지방 생활이야? 거기 가면 할 것도 없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없잖아. 사돈 어머니의 말씀에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우리 사돈댁은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대기업에 취직시켰으니 대단하시네요. 시골에서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꼬민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대기업에 입사한 건 전적으로 제 노력 덕분이에요. 부모님은 저에게 올바른 가치관만 심어주셨을 뿐 특별한 학원비나 과외비를 대주신 적 없어요. 저는 민수가 자랑스러웠지만 예비 사돈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 순간 예비 사돈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시골 출신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좀 걱정되네요. 문화적 차이도 크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문화적 차이라뇨? 저희가 밀양에 산다고 해서 문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습니다. 예비 사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강남에서의 생활과는 많이 다를 텐데. 우리 지영이가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피아노도 전공했고. 그 말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저희 아들도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왔고 바이올린을 취미로 배웠습니다. 밀양이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집안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영이는 외할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고 친할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려면 그에 맞는 품위와 배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지영이가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수가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대화는 자꾸 끊겼습니다. 그때 예비 사돈께서 또 한마디 던지셨어요. 밀양에는 집값이 얼마나 하나요? 서울 강남에 비하면 아주 싼 편이겠죠? 그 질문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30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때는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예비 사돈 내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3억이요? 여기 강남에서는 화장실 하나 값도 안 되네요. 우리 집은 지금 시세로 30억인데 그것도 중소형 아파트예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집값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민수가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집값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비 사돈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연봉을 받나요?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이니 궁금해서요. 그 질문에 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요. 하지만 예비 사돈 어머니는 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어떤 집안으로 시집 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은 사랑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준비해간 밀양 특산품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예비 사돈 어머니는 선물 봉투를 슬쩍 열어보더니 아이고, 이런 시골 특산품을. 하며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면서 예비 사돈께서 저희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밀양에서는 정확히 어느 동네에 사시나요? 아파트 단지가 좋은 곳인가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밀양시 내일동에 살고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너 거기 시집 가면 어떻게 살 생각이야?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어? 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서울에서 살 거예요. 민수 오빠 회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 말에 예비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 같은 아이가 지방에서 살면 안 되지. 상견례가 끝나갈 즈음 민수가 결혼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저희는 내년 봄쯤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비 사돈께서는 그렇군요. 결혼식은 당연히 서울에서 하겠죠? 밀양에서는 할 만한 웨딩홀도 없을 테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밀양을 너무 무시하는 말투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밀양에도 훌륭한 웨딩홀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서울에서 살 것이니 서울에서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자리가 파한 후 지영이가 저희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 첫 만남이라 어색했을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예비 사돈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밀양으로 내려갈게요. 그쪽 생활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예의상 웃으며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친척 집에서 묵으면서 남편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비 사돈 내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지영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고 지영이도 좋은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부모님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밀양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설득할게요. 꼭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예비 사돈 내외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전화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사돈 어른들은 우리를 좀 얕잡아 보는 것 같더구나.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느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부모님과는 다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부모를 닮는 법인데 하지만 그런 불안한 생각은 저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이 중요했으니까요. 밀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상견례를 떠올렸어요. 예비 사돈 내외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과 사돈 관계를 맺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하며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했어. 다시 서울에 올라와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예비 사돈 내외가 우리를 정중히 초대하셨다고 하더군요.
첫 만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다시 그런 무례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리고 지영이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상견례 때 입었던 옷보다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고, 밀양에서 가장 유명한 한과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발했어요. 절대 지각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다행히 막히지 않았고, 덕분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들어갔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지영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영이의 표정은 약간 긴장된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사돈 내외도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네셨어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편하게 대화 나누고 싶어서요. 예비 사돈의 말씀은 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이번에도 밀양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겠네요.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 시골이라는 단어에서 여전히 약간의 무시가 느껴졌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예비 사돈께서 물으셨습니다. 밀양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정중히 대답했어요. 저희는 결혼 이후 계속 밀양에 살았어요. 45년 정도 됐네요. 예비 사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한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우리는 강남에 온 지 15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서초구에 살았죠. 그 말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한 곳에 오래 살면 그만큼 깊은 인연과 추억이 쌓입니다. 저희는 밀양이 고향 같아요. 예비 사돈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 예비 사돈께서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런데 밀양에 사시는 집 주소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혹시 찾아뵙게 될 때를 대비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밀양시 내일동 중앙아파트 104동 501호입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 내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예비 사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 동네요? 들어보니 그쪽은 좀 낙후된 지역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동네를 어떻게 아시는 거지?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밀양에서 중심지에 속하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예비 사돈께서 표정을 구기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쪽은 재개발도 안 되고 오래된 아파트들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딸이 시댁 방문할 때 그런 곳에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말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리모델링 계획도 있어요. 그러자 예비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낡은 건 낡은 거죠. 우리 지영이는 강남에서만 살아와서 그런 곳에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는 어디서 살든 상관없어요. 밀양도 정말 좋았고 어머님 댁도 아늑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어머니는 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딸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분의 차이라뇨? 저희가 무슨 천민입니까? 저희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비 사돈께서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너무 커서 걱정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희가 밀양의 중앙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검소하게 살았을 뿐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지방 중소도시의 중산층과 서울 강남의 중산층은 차원이 다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영이는 더 나은 집안으로 시집갈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이런 무례한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도 수준이 안 맞아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내 장인 장모가 될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데 나중에 너와 지영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신분 차이가 난다는 건 서로 존중이 안 된다는 뜻이야. 예비 사돈께서 표정을 굳히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뿐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제가 평소에 항상 지갑에 갖고 다니는 우리 집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예비 사돈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눈이 커지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밀양 외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예비 사돈께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는 밀양에 주로 살지만 20년 전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어요. 지금은 그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하지만 저희는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비 사돈 내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예비 사돈 어머니께서 당황한 기색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중요한 말씀을 왜 진작하지 않으셨어요?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며 스스로 일군 자부심이 있고 저희는 것보다 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자랑과 무례함으로 가득한 분들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겠네요. 그 말에 예비 사돈 내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영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내 부모님과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 서로 존중하지 않는 집안끼리 사돈을 맺으면 너희 둘만 힘들어질 거야.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저와 지영이가 서로 사랑하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상처받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 이런 분들과 평생 사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예비 사돈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지영이와 민수 군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이전의 말은 다 잊으시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서로의 진심을 다 봤습니다. 재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영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이건 너와 민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문제란다. 무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어. 레스토랑을 나오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계속 전화로 설득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영이와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너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사람의 품성은 부모를 닮는 법이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영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분명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딱한 마음에 그 아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영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단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강한 의지로 대답했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 민수가 평생 무시당하며 살게 할 수는 없어. 무례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단다. 지영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달라요. 저는 정말 밀양이 좋았고 어머님도 좋았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 아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영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란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지영이는 결국 울며 우리 집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집에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대화할 때도 어색함이 느껴졌죠.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저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수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에 내려왔어요. 그동안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지영이와 헤어진 건 정말 아팠지만 최근에 그 집안에 대해 더 알게 됐거든요. 민수가 말하길 지영이의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강남의 아파트도 이미 경매 직전이었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서두르던 중이었다는 거였어요. 지영이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도 사람의 품성은 어디서든 드러나는 법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옳았어요. 무례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부모님과 평생 사돈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날 거야. 사람은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품성으로 판단해야 한단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며 상처를 극복해 나갔고 저희 부부는 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밀양의 고요한 일상도 다시 찾아왔죠. 어느 주말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의 말에 저희 부부는 놀라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상처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려고 데려올게요. 이름은 혜진이라고 하는데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니? 지난번 경험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었거든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혜진이는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대구 출신인데 부모님도 교사로 일하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말 민수가 혜진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첫인상부터 무척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지영이와는 달리 과한 화장이나 액세서리 없이 소박하게 꾸민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혜진이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직접 만든 사과 파이를 들고 와서는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느라 힘드실까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죠. 그 진심 어린 마음씨가 느껴져서 저는 그 아이가 더욱 좋아졌어요. 식사 시간 내내 혜진이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질문을 했어요. 밀양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우리 부부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었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까지 구경하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좋아요. 저도 나중에 이런 텃밭을 가꾸고 싶어요.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꾸밈 없고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혜진이의 부모님은 대구에서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셨다고 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자식들에게 물질보다 사람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혜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런 가정교육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후 혜진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함께 부엌에서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씨가 더욱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수 오빠에게 이전 연애에 대해 들었어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님의 가치관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혜진이의 부모님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구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차려진 식사를 하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혜진이의 부모님이 물질적인 조건을 전혀 묻지 않고 오직 민수의 인품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2달 후 민수와 혜진이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상견례 날 혜진이의 부모님이 밀양까지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사돈 어머니는 제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우리 혜진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두 집안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고향 이야기, 자녀들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떤 과시도 무시도 없는 진솔한 대화였죠. 결혼식은 서울과 대구 중간 지점인 김천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두 집안에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혜진이의 아버님은 축사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과 존중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민수와 혜진이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명절마다 밀양과 대구를 번갈아 방문하며 두 집안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지영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아이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의 가치관 차이는 너무 컸죠. 사람은 외모나 재산보다 성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제 신념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무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말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이 나중에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죠. 우리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들과 지영이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민수와 혜진이의 결혼 2주년을 맞아 서울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영이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영이가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영이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님 판단이 오르셨어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걸 민수 오빠 집안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지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후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집을 나와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학교 일에 집중하면서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저는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단호함과 원칙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님도 무척 따뜻하시고요. 이번에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헤어지기 전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무례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제 신념이 옳았다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 가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 주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이 나중에는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겉모습이나 재산보다 사람의 품성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제가 68년 인생을 살며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